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업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좌이체로 가족 간에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증여한다.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가령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를 아버지가 현금으로 300만 원씩 매달 줍니다. 이거 확인할 도리 없겠죠. 증여세 과세는 정말로 심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현금으로 뭐 1,0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파악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고액이 아니면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액이라면은 굉장히 파악하기 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멀리 산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한다. 이랬을 때는 증여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누적해서 10년 동안 판단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로 자녀 3명한테, 3명한테 10년간 5억 원씩 준 경우 상속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좌이체로 줬을 때 당장은 조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상속이 발생됐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40%하고 납부지원 가산세 연단위 8.03%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발생된다면 또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또 조사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 이후에 가산세 포함해서요. 다시 상속재산에 10년 안에 건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누진과세를 합니다. 물론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불분명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니까 확실하게 증빙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또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이체에 대한 솔루션이 좀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이라고 하는 보통 이체를 하게 된다면 이체 내역 적용란이거든요. 거기에 씁니다. 무슨 조건으로 뭐 빌려준다, 증여한다,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한테 이체 내역을 적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체 내역에 혹시라도 증여라고 한다면요, 증여로 판단해서 나중에 합산해 보면 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며느리나 사위는 1,000만 원 이내라면은 증여세 면세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증여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이하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세점 증여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여 계획이 있거나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자녀나 손자녀한테 현금을 이체합니다. 5천만 원 이체하면서 증여로 기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세점 증여가 되니까 증여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한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로 이체하면서 증여로 기재하게 된다면 역시 기타 친족 면세점 증여로 증여세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채무 상환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 시 반드시 채무 상환 기재 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채무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 근거만 명확하다면요. 그랬을 때는 채무 상환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용금 상환이라고 명시를 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겠죠. 그런 말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주택이라든가 기타 등등이죠.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증여를 통해서 가령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보증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으로 단순 증여를 해서 증여세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수증인이 부모님 증여자는요 5억 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환시킨다면 자녀는 5억 원 가지고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하고 취득세 모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10억 원을 단순 증여로 전체를 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주인은 아들이나 자녀한테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임대보증금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수증인한테 반드시
반환할 때 계좌이체 시에는 보증금 상환이라고 명시를 한다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시판 중인 제 저서 증여세 상수세 절세 자습서 이북이 나와 있으니까 몇천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차용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도 계좌이체 시 반드시 차용액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차용은 근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차용이라 할지라도 차용이자 지급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종합 원천징수 27.5% 비영업대금 이익을 바로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나중에 종합과세 당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차용으로 해서 계좌이체 시 차용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차용이라고 쓰지 않았다. 그러면 증여로 또 간주되니까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차용이 아닌 한은요. 여러분들은요, 차용으로 아무리 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령 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려줬다. 자녀지만 재산과 소득과 직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목적이 없다. 이랬을 때는 아무리 차용이라고 쓰더라도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는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죠. 가령 결혼한 자녀가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1억, 2억이 부족합니다. 10개월 동안에 내야 되는 돈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부모가 차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개월, 1년 뒤에 입주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내준다든가 아니면은 완공된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한다면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차용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특히 미성년자,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주는 거, 목적이 불분명할 때는 이것은 차용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증여세 누진과세, 폭탄을 피할 수 없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 차용 거래 시에는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확실하게 차용이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만은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차용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 빌려주는 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차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투자법인을 만들어서 가족투자법인에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증여가 아닌 100%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손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에 10억 원을 차용할 경우 차용 이자에 대해서 이자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증여세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수금이거든요. 가수금에 대해서 개인이 법인한테 빌려줬을 때 법인은 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4.6% 또는 가중평균 법인의 대출 이자율로 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 이익이요. 그리고 또 1년에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 4.6% 적용 시에는요. 역산해 보면 21억 7천만 원 이내로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 21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4.6% 계산해도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아도 됩니다. 개인 간에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인정이자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금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 법인의 투자 자금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 퇴직 후에 근로소득 등으로 건보료를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손자녀 법인 1,00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100%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거기다 가수금 10억 원을 넣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다면 그 10억 원은 본인 돈이고요.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고 거기서 빚어지는 모든 수익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까지도 그 돈을 향유하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10년 단위로 가소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 부담을 완벽하게 해지하고 나중에 10년, 20년, 100년 동안에 그 법인을 운영해서 이익잉여금이 100억, 200억, 300억이 된다면 그 모든 그 과실은 손자녀가 다 갖게 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 중간에서 대표이사로 재산권을 행사하지만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손자녀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를 모조리 절세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이후에 실질적인 자산 운영을 바로 할아버지가 하고 할머니가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법인은 100% 지분은요 손자녀나 자녀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손자녀나 자녀의 법인이 됩니다. 대리 경영인인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저 대표이사로 재산권을 행사할 뿐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연사 4% 내지 8% 10% 아니면 그 이상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요. AI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요, 대테시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ETF, 채권, 펀드, 부동산 간접 투자, 기타 등등 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게 된다면 돈을 자연스럽게 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에요. 2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100년대에게 자녀순손 플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하면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겠죠. 세금 문제, 투자 문제,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이런 모든 지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원 관리를 제가 콘스탄트 김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서 투자 및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100년간, 200년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투자 시대가 개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바로 콘스탄트 금의 NGP 플랜. 돈도 쉽게 빌려줄 수 있고 증여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자녀가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었는데 3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21억 7천만 원까지 가소금을 넣어도 되는데 3명이라면 65원까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돈을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그 14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 동안에 NGP 플랜 무료 컨설팅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그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이고요. 지금 전화 주신다면 무료 컨설팅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법인 설립하고 뭐 각종 운영 100년간의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